눈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휘트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스킨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 문이 벌어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And I just can't let you go 하늘에 눈물이 고인 땅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 달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인 맘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적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아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번의 가랑비도 쉽게 적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네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엔 내 창밖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대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I need you back in my life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없는 반쪽의 세상 그대 나 없이는 안 돼요 Forever in the rain 우리 동네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입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다음날 전화가 왔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라면서 이력서 확인했다며
이력서의 내용을 몇 가지 확인했다. 장애 등급과 실제 어느 정도 보이는지 등이었다. 그리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전화를 받고 조금 어리둥절했다. 워크투게더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이트에 나온 메일로 이력서를 보냈기에 병원 인사과에서 전화가 올 줄 알았기 때문이다. 전화가 있고 3일 뒤인가 다시 공단의 직원이 전화를 주었고 서류 합격을 하였다며 면접 날에 만나자고 하였다. 왜 면접 장소로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같이 가나?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다. 면접 당일 병원 근처 전철역에서 공단 직원을 만나 면접 장소로 함께 갔다. 이런 과정에 대해 처음이었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낯설었지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워크투게더라는 취업 포털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취업 알선 서비스였다. 구직 중인 장애인은 물론 갓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대상인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구직 신청을 등록하고 이들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처에 알선하여 취업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행한 공단 직원은 인사과 직원에게 나를 소개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까지 해주었다. 그 공단 직원도 이력서만 보고 면접날 본 것이 첫 만남인데 나를 지지해주는 듯 인사과 직원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긴장감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도 있었다. 드디어 면접 시작. 면접을 보는 사람은 총 3명이었고 그중 2명을 뽑는다고 하였다. 1명씩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면접에 여러 명이 들어가면 더욱 긴장하는 타입이었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다. 면접관은 2명이었다. 인사과 부장과 담당 부서 팀장이었다. 질문은 다행히 예상한 대로 자기소개와 본인의 장단점을 소개하라는 것이었다. 준비해온 질문이라 잘 대답하였다. 다음은 병원 근무와 전화 예절 등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그 질문도 어느 정도 예상하였기에 잘 넘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질문. 지원하면서의 포부나 생각을 물었는데 여기서 정말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면접관들 앞에서 울먹였다는 것이었다. 젠장. 장애인이 되고 처음 지원하는 일입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울먹였다. 어머나.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만한 일이었다. 장애인으로 처음 도전하는 일이고 새로운 도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눈물인지 콧물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손으로 훔치며 꾸벅 면접관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나는 확신했다. 젠장 떨어졌다. 왜 우냐는 말이다. 그 순간에 울컥하는 것은 뭐냔 말이다.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기에 그런 내가 너무 싫었다. 더 씩씩하고 과감하고 자신있게 면접을 보고 싶었는데 망했다. 장애인이 되고 첫 도전이라고 받아달라고 하는 듯 국어를 하고 나온 것 같아 마구 자존심도 상하고 미쳐버릴 것 같고 내가 싫었다. 마치고 나오니 공단 직원이 마지막으로 면접을 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공단 직원 그리고 같이 지원한 사람들과 함께 전철역까지 동행 후 헤어졌다. 헤어지고 혼자 오면서 너무 아쉬웠다.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꼴을 보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계속 얼굴이 붉어 있었다. 전철을 타고 한두 개 역 정도 갔을 때 전화가 왔다. 아까 그 공단 직원이었다. 많이 가셨나요? 합격하셨어요. 멀리 가지 않으셨다면 잠깐 뵙고 가실 수 있나요? 헉, 놀랐다. 붙었다니. 붙은 것도 신기하고 바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도 신기하고
대기업 면접도 아니니 그럴 수 있겠지만. 공단 서울지사가 종로 쪽에 있었다. 방향을 바꿔 종로에 가서 직원을 다시 만나 서류를 작성했다. 직원은 축하한다면서 일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었다. 점자가 있는 명함이었다. 점자 명함을 처음 본 나는 신기하여 만지작거리며 공단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발라당 누워 멍하게 있었다. 모든 일이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해야 하는지 멍해졌다. 장애인으로 구직을 해보겠다며 장애인 등록을 하고 구직을 하고 이 모든 상황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스펙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일이다. 성공했구나. 수고했다. 축하와 찬사와 부러움 등의 말들은 주인공을 더욱 빛내줄 것이다. 그런 것에 비해 이 과정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장애라는 상황을 인정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많은 편견이 있고 숱한 편견 속에 강제로 신분이 바닥까지 떨어진 듯한 느낌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막연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피하고 싶지도 않았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옳은 선택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얻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무언가 해보겠다는 의지로만 도전한 일이다. 물론 고민도 했지만 뭐라도 일을 하고 싶었기에 무작정 마구 덤벼든 이 모든 과정. 인생의 큰일 중 하나였다. 저녁에 아버지께 취업이 된 일을 말씀드리니 축하보다는 할 수 있겠냐? 근심 어린 눈빛과 걱정만 한가득이셨다. 네, 이 시각장애를 갖게 된 후 나도 취직할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도전한 저자의 첫 취업 도전기 성공이었네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근영 씨가 언제든 우물에 빠질 수 있는 우물가에서 노는 어린 아기 같았나 봅니다. 딸이 취업했다는 말에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할 수 있겠냐라고 하신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늘 명랑쾌활한 근영 씨의 첫 직장 생활,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궁금한 첫 출근 날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드리겠습니다. 산울림이 부릅니다. 꼬마야.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들리니 바람에 묻어오는 고향빛 노랫소리. 그건 아마도 불빛처럼 예쁜 마음일 거야. 꼬마야 너는 아니 보랏빛에 무지개를 너의 마음 달려와서 그 빛에 입 맞추렴. 비가 온 날엔 달빛도 퇴색되어 마음도 울적한데 그건 아마도 산길처럼 굽은 발길일 거야.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했다. 두둥. 너무나도 긴장되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마음이 떨려왔다. 워낙 겁이 많고 조심스러운 나의 심장 속에는 설렘, 기대감, 두려움, 긴장감 등등 온갖 감정의 덩어리들이 마구 요동치고 있었다. 별것 아니다.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다.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해도 귓가에 맴도는 두둥두둥 소리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심장에서 나는 소리인지 고막에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아니, 구분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마치 물속에서 어렴풋이 상대의 뒷모습만 간신히 알아보듯 안내자의 뒤를 따랐다. 첫 출근 날 일단 인사과로 갔다. 인사과 직원이 근무 부서로 안내해준다고 하였다. 인사과 직원은 여자였는데 직책은 주임이었다. 이미지는 겉으로는 친절한 듯 하나 친절한 것 같지 않은, 따스한 듯 따스하지 않은 그녀의 첫 이미지와 닮은 4월의 어느 날이었다. 아직은 차가운 아침 공기에 새로운 곳에 대한 긴장감이 더해지면서 몸이 바스스 떨려왔다. 병원 구조는 복잡했다. 건물이 여러 동이라 더욱 그렇게 느껴졌다. 드디어 근무부서인 콜센터 입성.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무실은 15평이나 될까?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사무실 가장 안쪽에 면접을 보았던 팀장의 자리가 있었다. 인사과 직원이 인사를 하자 밝게 웃으며 직원과 나를 반겼다. 콜센터는 크게 2가지 업무로 예약실과 교환실로 운영되고 있었다. 교환실은 아침 9시부터, 예약실은 아침 8시부터 운영이라서 9시가 넘어 도착한 나는 바쁘게 전화 받고 있는 사무실 직원들과는 바로 인사하지는 못했다. 팀장과 사무실 밖으로 나가 면담을 했다. 면접 볼 때 울컥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다며 함께 일하게 돼서 본인 마음이 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잘해보자고 하였다. 완전 싫었던 울컥한 그 모습이 오히려 플러스였나 보다. 그리고 팀장은 계속 말을 이었는데 자신은 원래 대학의 간호학과를 나와 이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전산팀 팀장으로 일했었고 최근에 이곳 콜센터로 옮겼다고 했다. 자신의 머리가 매우 좋고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다고 어마어마하게 본인 자랑을 첫날부터 늘어놓으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곤거리며 이야기했다. 콜센터에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은 자기와 나 둘뿐이라는 것이다. 21세기에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같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 병원에 많다고 말하고는 싱긋 웃어 보였다. 첫날이라 긴장도 하고 팀장이라 어렵기도 해서 말의 의도를 파악할 눈치는 없었다. 더구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기에 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출근 첫날부터 업무 교육을 시작했다. 부서에는 팀장과 대리가 2명, 주임이 1명이었다. 그중 1명의 대리에게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한 것 없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몇 주간은 주로 중요 내용을 메모하면서 통화 내용을 청취했다. 그리고 셋째 주부터 대리가 통화 내용을 함께 들으며 직접 전화를 받았다. 무척 떨렸지만 나름 재미있었다. 병원 예약이라는 것이 고객이 원하는 진료과에 단순히 예약만 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았다. 각 질환별로 진료과를 예약하는데 그 질환에 해당되는 진료과임에도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어 각 질환별 진료 가능 의사를 숙지하고 있어야 했다. 또 한날에 2번의 진료를 보는 고객의 경우 어떤 진료 과목은 2 진료 중 필히 먼저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진료 시간을 잘 조정해야 했다.
그리고 병원을 옮겨서 오거나 초진일 경우 소견서를 받으러 오는 고객 등에게 각각 구비 서류를 필히 안내해야 했다. 이런 안내보다 힘든 것은 불만이 있는 고객을 대하는 것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약해도 대기 시간이 꽤 걸릴 때면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했으며, 예약이 빨리 마감되는 인기의사의 경우 예약이 불가함에 따라 고객 불만이 쇄도했다. 때로는 간호사실에서 전달이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예약실에 전화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고객도 있었다. 간호사들 앞에서는 하지 못할 불만을 전화로 터뜨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듯 여러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름 재미있게 잘해나가고 있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성의 있게 하다 보니 금방 능숙해졌고, 능숙해지니 나름의 즐거움을 느끼며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즐거움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느 곳에서 여느 사람이 그렇듯 나 또한 오래지 않아 생각도 못했던 고난의 순간을 직면하게 되었다. 교육이 끝나고 독립하여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사무실 내의 묘한 분위기를 마주하기 시작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묵직한 공기였는데 입살 첫날과는 다른 종류의 두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백만대군의 거친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며 몰려오듯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그래요. 이 뭐든 처음 해보는 일은 긴장되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근영 씨가 콜센터 업무에 잘 적응한 걸 보면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것도 같은데 뭔가 일이 꼬이려나 봅니다. 업무와 별개로 사무실 공기가 무거워졌다니 걱정이 앞서는데요. 실화여서 더 와닿는 장근영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 어쩌려고 혼자 다녀. 다음 주 우리 동네 책방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엔 성우 이지선 씨였습니다. 김광진이 부르는 편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